안녕하세요, 학부모 여러분.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일들이 가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아이가 요즘 들어 예민해졌나요? 학교 이야기를 잘하지 않거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진 건 아닌가요?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성장 과정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 피해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마음과 몸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만큼 부모님의 조기 발견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자녀가 보일 수 있는 학교 폭력 피해의 15가지 징후를 살펴보며 부모님들이 이를 빠르게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5가지 징후와 사례. 1. 갑작스러운 성적 하락의 경우. 평소 상위권을 유지하던 한 자녀가 최근 시험에서 연속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친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놀림을 당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모 행동 팁은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시 담임교사나 상담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2. 학교 가기 싫어하는 경우.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학교를 가지 않으려는 아이. 알고 보니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부모 행동 팁은 자녀가 학교를 두려워하는 이유를 부드럽게 물어보고 상담 또는 생활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3. 무기력하고 우울한 표정을 지을 때로서. 활발하던 아이가 집에서도 말수가 줄고 웃지 않게 되었다면 학교 폭력의 징후일 수 있겠지요? 이 경우 부모 행동 팁은 아이의 하루 일과를 물으며 감정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밤마다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례는 밤마다 갑작스럽게 잠에서 깨어나거나 악몽을 꾸는 경우로서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 행동 팁은 아이의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심리적 안정을 도와주세요. 5. 신체적 상처가 보이는 경우로서. 멍이나 긁힌 자국을 자주 발견하면서도 물어보면 넘어졌다고만 설명하는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이때의 부모 행동 팁은 상처의 이유를 세심히 물어보고 의심될 경우 자세히 확인하시도록 합니다. 6. 친구나 활동에 대한 언급이 감소되는 경우인데요. 예전에는 친구 이야기를 많이 했던 아이가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부모 행동 팁은 자녀와 함께 할 시간을 늘리고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를 물어보세요. 7. 돈이나 물건에 이상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로. 용돈이나 학용품이 자주 없어지는 경우 누군가에 의해 강요받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모 행동 팁은 자녀의 금전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경제적 압박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8. 과도한 긴장과 불안을 느끼는 자녀에 관한 것으로. 이 사례는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 놀라거나 불안감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행동 팁이라면 아이의 불안을 진정시키고 심리적 지원을 제안해 보세요. 9. 식욕 변화가 보일 경우로서. 예전과 달리 밥을 거의 먹지 않거나 반대로 폭식하는 모습은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모님 행동 팁은 자녀의 식습관 변화를 관찰하고 이유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10. 감정 기복이 두드러질 때로서. 평소와 달리 짜증을 내거나 갑작스러운 눈물을 보일 경우 말 못할 내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 행동 팁이라면 아이의 감정 상태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감정을 공유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11. 외톨이가 되려는 경향이 느껴질 경우로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아이가 혼자 있으려 하거나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행동 팁은 자녀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2. 학용품 손상이 예전보다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즉 필통이나 책이 낙서되거나 찢겨 있는 경우가 반복될 때에는 부모 행동 팁으로 아이의 소지품을 점검하며 이유를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13. 교사나 부모와의 대화를 회피한다면. 사례로서 학교는 어땠어? 라는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며 대화를 피하는 것이 느껴지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때 부모 행동 팁이라면 아이와 부담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14. 소셜미디어 사용에 변화가 보이는 것으로. 평소 즐기던 SNS를 갑자기 끊거나 지나치게 몰두하는 경우가 되는데요. 이때는 부모님께서 자녀의 디지털 사용 습관을 살피고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괴롭힘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15. 신체적 건강 악화가 보이는 경우로서. 자주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는 경우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 행동 팁은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심리 상담을 제안하세요. 위 15가지의 사례와 같이 자녀의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이는 부모님의 관심은 자녀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오늘 살펴본 징후들을 기억하며 아이들의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만약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차분히 대화를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노력과 사랑이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께 실천 과제를 2가지 드립니다. 첫째, 오늘 집에 돌아가면 자녀에게 먼저 말을 걸어보세요.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라는 가벼운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둘째, 자녀와 함께 하루 10분이라도 편안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 내용은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자녀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행복을 위한 징검다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